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매월 진행하고 있는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지난달 말에 연세대학교가 올해 설명회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장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은 대부분 밴드나 이제 뭐 문자 연락 받고 들어오셨을 거라서 저랑 대부분 구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 드리고요. 네,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고입과 대입을 담당을 해왔고,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요쪽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연대와 고대 특기자 전형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 국제형에 대해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면접과 학생들 지도를 해온 관계로 뭐가 축적된 좀 다양한 말씀을 오늘 설명회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연속성과 변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형의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면 작년이나 뭐 재작년 우리 고등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보정을 많이 해야 된다. 내지는 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국제형은 변화의 측면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 허용이라는 이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변화의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패턴과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상세히 공개를 안 하다가 올해 이제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일반고가 되게 많은데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고가 생각보다 많은 건 맞지만 연세대학교 자료가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영어 제시문이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과연 대다수 학생이 걱정하는 좀 영어가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의외의 복병인 도표가 문제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후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고3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특히 이제 2022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영어 1등급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계속 그러할지 아닌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고2와 고1 같은 경우에 이쪽 계열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준비된 자료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채팅창이나 DM으로 그때그때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제 말씀이 안 들리시거나 뭐 PPT가 잘 공유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채팅창 통해서 알려주시면 가능한 방법들을 좀 조치들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뭐 지난주 초 정도에 올라온 연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한 3년 만에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종에서 활동 우수형이 있고 그다음에 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국제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이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추천형에서도 같이 쓸 수는 있는데 아마 그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과거 한 3년 동안에는 이 활동 우수와 국제형을 쓴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었죠. 뭔가 좀 애매하다. 특히 이제 활동 우수형이 상대적으로 내신이 많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급에서는 그럼 일단 연대를 하나를 좀 확실히 붙어놓고 가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국제형을 썼어요. 하나 왔을 때. 아니면 이제 화루는 그럼 쓰면서 뭐 특기자 전형을 같이 쓰거나 아니 논술을 같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중 전략을 썼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을 모두 다 쓸 수 있다. 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아마 양쪽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우수형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보다 활동이 좋은 특목이나 전사 친구들 붙을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형에서도 이제 뭔가 활동은 살짝 부족할 수 있어도 내신이 좋은 일반고 친구들 붙을 가능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대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약간 칸막이 쳐놓음으로 해서 이제 약간 한쪽 애들을 좀 이제 잡겠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냥 둘 다 쓰게 하고 어쨌든 붙는 애들을 좀 건져가자라는 방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국제영화 놓고 보면은 국제영화 놓고 보면 이제 내신 것은 살짝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제 그 특히 22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신뢰하시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워낙 근데 이제 뽑는 게 조금 이제 그 수월했고 특히 이제 최종 합격이 수능 최종을 많이 좌우했었기 때문에 22년도 데이터는 좀 신뢰하기 어렵고 23년도 데이터라든가 21년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좀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중복 지원이 허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요 변경 사항으로 요거 추천형 요거 면접 줄어드는 뭐 오늘 얘기랑 주로 관련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면접 대상 2.5배에서 3배수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히려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소겠죠. 3배, 1단계 선발만 놓고 보면. 일단 요거는 이제 다시 또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활동이나 생기부가 부족해도 일단 면접엔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추가 합격자 비율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2.5배수 밖으로 붙게 되면 아마 면접에서 극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뒤에서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그냥 단순히 전반적인 그 생기부의 경쟁률 내심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활동 우수 친구들이 이제 쭉 쓰니까. 근데 일단 추합까지 바라본다는 전제에서는 1단계 통과 자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요 학과들의 모집 방법이 좀 다양해졌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국제형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시기별로 변화인데 뭐 이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죠. 입시 자체랑은 좀 학교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전형들을 정리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고 특기자가 있고 다음에 학생부 고른 기회가 있다. 그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을 같이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이 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전형 아마 뒤에 한번 FAQ 시간에 나오긴 할 텐데 그 전형 어떤 지원 기회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꾸 특기자 국제 인재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에 있고요. 국제형은 특히 이 UD나 이제 LSBT나 그쪽은 특기자 전형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다른 거냐? 번영 자체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 다 지원하실 수 있고. 네, 네, 둘 다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차이는 이제 그 국제형 안에도 유디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국내고 해외고가 다르게 뽑습니다. 다르게 뽑는 거고 여기는 국내고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모집 단위가 뒤에 보시면 좀 복잡하죠. 자, 여기는 다양하게 뽑고 이쪽은 이제 크게 UD와 LSBT 두 개로만 뽑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는 특기자이기 때문에 요즘 뭐 거의 사라진 몇 개 안 남아있는 특기자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특기 영역의 비교과 활동이라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을 보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들, 수능 최저가 얘는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없고 이런 두 개가 분명히 다른 전형이다. 둘 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친구들 둘 다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 전형의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트랙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고 졸업, 그러니까 졸업이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에 뭐 입학했냐, 어딜 다녔냐, 안 다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졸업 기준이고요. 졸업 기준은 국내고 트랙, 해외고 트랙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아니 뭐 해외도 마찬가지긴 한데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 지금 이 인증을 받은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교내 교육기관을 인정받은 데가 있으면 뭐 거기는 이제 약간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발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서류 성적 60%, 2단계는 면접 40%라고 되어 있고 문제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시문 4개 중에 하나 정도만 영어 제시문 나오고요. 답변은 다 한국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과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뭐 AS나 하스는 보통 문과 친구들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에서 ISE는 이과 친구들 같이 쓰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면접은 같은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형의 좀 개괄적인 내용 및 변화의 폭을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뭐 활동 우수와 동시에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 화풀 패턴과 사례 좀 보겠습니다. 23년도 이제 하스 사례하고 IS 사례 두 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먼저 하스를 붙은 친구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고대를 어떤 걸 썼냐 보시면 이 친구 생기부가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거나 좀 방향성을 잡으실 텐데 이 친구 이제 영문과를 같이 썼던 경우고요. 보시면 일단 당연히 ISE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내신은 중요합니다. 여기가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리, 사회 관련 과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친구는 수학을 잡았던 이유는 이제 TAD나 TAM이나 QRM 쪽은 좀 수학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 이제 그쪽 역량이 뛰어났다면 고대도 이제 경영을 썼겠죠. 경영이나 뭐 어쨌든 상경계를 써서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수학이 3이잖아요. 예. 이 친구 물론 이제 그 광역 자사고긴 했는데 그래도 수학이 3이면 좀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 주요 과목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전체 내신이잖아요. 이 내신보다 이런 과목들의 내신들이 주요 해당하는 과목들의 내신들이 그러니까 주요 과목 아니고요. 해당하는 학과랑 관련된 내신들이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수학에 이렇게 전체 내신만 빠지면 경영을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수학 경시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쪽을 잡지는 못했고 그래서 친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마케팅 쪽이 좀 관심이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하스에 있는 고 테크노아트 계열 쪽으로 CTM, CDM, 뭐 IID 있는 쪽으로 좀 잡아서 일단 좀 방향성을 좀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동남아 관광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잡았었고요. 그래서 이 경영 쪽 독서는 꽤 많이 있었는데 영문 쪽 독서는 좀 약했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연대 하스는 최초 합을 했고요. 고대 영문은 이제 학업우수였습니다. 1차 합격을 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수능 최저를 맞췄어도 어, 뭐 최초업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했지만 영문학 쪽 베이스가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는 이제 그 ISD를 썼던 친구인데 고대専攻 보시면 이제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아마도 ISE 중에서 바이오 컨버전스 쪽으로 이건 제가 일단 1, 2학년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컨버전스 쪽으로 좀 이제 방향성을 잡았고요. 일반고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영어, 수학, 생명 같은 과목들이 다 1등급이었고 영어, 과학, 경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하게 이과 성향 친구인데 영어를 못 잘해서 뭐 영어 경시라든가 동아리도 영자 신문부를 했어요. 약간 그런 특이성.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확실히 좀 우위에 있었죠. 이과 친구들 중에서 그런 면에서 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기부 자체는 약간 그 약학 쪽의 느낌이 좀 강했어요. 본인도 그럴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요 메이저급 학교의 약자를 갈 만한 상황은 못 됐고, 이제 약간 그래서 약대는 그냥 한두 개, 약간 추가로 쓰는 쪽이었고, 메이저급들은 어쨌든 약간 생명, 내지는 이제 뭐 바이오 컴플렉스 쪽 잡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ISM 취업을 했고, 생공도 1차 취업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케이스가 조금 이제 뒤에서 연대 자료 설명드릴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으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요건 이제 가장 최신권이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 작년, 재작년 것들은 그냥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내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나 광역자사고급은 아니겠죠? 네, 해주세요. 네, 또 다른 사례고요. 네, 요거 일단 특기자 시절이 있던 시절에 학생 자료고요. 그다음에 해외고 케이스. 그래서 이제 해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IB 쪽이 약간 대세다 보니까 대략 저희가 이제 IB 한 40점 정도, 39점을 되시기 쉽지 않다고 한 40점 정도를 일단 이제 여기 내신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를 일단 기본적인 커트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38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건 한번 보시긴 했는데 1단계 성적 60%와 2단계 40%를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실제로 23년도 면접 문제입니다. 이 면접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 몇 가지만 일단 짚고 가면 카스건, ASD건 혹은 ISE건 다 이 문제를 풉니다. 다 이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문과스럽습니다. 이과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좀 이과 친구들이 처음에 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을 같은 경우에 시험 일주일 전에 갑자기 들어봤을 때는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럼 영어는 문제냐? 봤을 때 이 문제는 영어 실력 때문에 풀고 못 풀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 때문에 풀고 못 풀고 했던 문제는 2020년도 기출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애들이 어이없이 해석을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닌 변별력이 생기긴 했는데 영어 실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이 문제 보시는 거고 오히려 변별력은 이런 표를 해석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이과 친구들이 표 해석이 딸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드밴티지 좀 가져가는 경우는 있고 근데 뭐 사실 뭐 ISE는 다 이과 친구들끼리 푸니까 뭐 그런 유불리는 없겠죠. 예, 어쨌든 근데 상대 이제 ISE 정 친구들이 표 해석은 좀 더 잘 수월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문과적 기본적 문제 느낌은 상당히 문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풀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시도 면접이 있죠. 이 전형은 그 정시 면접 문제 스타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4개인데 영어 제시문 하나 있고 표 하나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고요. 문항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2개를 줍니다. 그래서 가나다에는 창조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나타나 있다. 그 관점의 비교 분석하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3자 비교입니다. 3자 비교 문제고 이걸 이제 뭐 좀 쉽게 내주려고 할 때는 2개씩 비교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이때는 통으로 나왔고 이걸 학생들이 잘 못하다 보니까 배점이 무려 60점이 가 있습니다. 보통은 50, 50 나오거든요. 작년에 이제 여기 좀 비중을 두면서 60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이제 실험 결과니까 이제 문과식으로 뜨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이게 이과적인 실험이 아닙니다. 그냥 실험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는 거고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논제 평가라고 하게 되면 긍정 부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8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타임어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삐끗하면 뭐 돌아올 길이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연대가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녹화형 면접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그 채점과 채점자들한테 그 호응이 좋다고 해요. 현장 면접이 아니니까 뭐 그냥 몰아서 볼 수도 있고 뭐 빨리빨리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8분 준비, 5분 녹화로 진행되는 면접인데 그러니까 대략 이제 요 한 문제를 저희가 60점짜리는 대략 한 3분, 40점짜리는 한 2분 정도 잡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 미만이면 그냥 탈락이고 답변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대략 한 지도를 할 때는 4분에서 4분 30초 정도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수시와 어떤 정시에 있어서 문제 유형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출을 뭐 이제 되게 짧은 그 22년도 코로나 때 되게 한시월 썼던 기출을 가지고 막뭐 어디 챗 GPT에 넣어서 돌렸더니 챗 GPT가 답을 하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면접 지도를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되게 예외적인 문제였고 기본 유형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해외고 학생들로 이 문제를 똑같이 풀고 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쟁은 해외고 친구들끼리 하겠죠. 수시 정시 문제 스타일이고요. 그럼 실제로 풀어본 아이들 얘기는 어떠냐? 자, 보죠. 연세대는 아직 6시부터 가야 했지만 조금 비몽사몽인 상태인데다가 이 면접은 다 오전에 토요일 그러니까 수능 다음 주 오전에 보통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찍 가야죠. 가야 되고 긴장을 덜 할 수 있어요. 문제도 매우 쉽게 나와서 준비 8분 중 6분만 쓰고 말하기 5분 중 3, 30분 끝나서 오히려 분별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준비를 꽤 오래 한 친구였어요, 저랑.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연세대 면접들은 종처랑 어쨌든 1대1 수업 기준으로 7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1단계 발표 전에 수능 전에 한 3번, 4번 정도 수업을 했었고 수능 끝나고 한 3번 정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준비를 한 친구였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면접 수업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수업 없이 말하는 방식을 교정하고 연세대 면접이나 유형을 익히는 등 수능 전에 가볍게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시면 뭐 면접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면접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서 실제로 추첨을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시죠. 연세대 면접 준비를 하며 고려대 기출도 함께 보았는데 보통 고주가 좀 겹칩니다. 고려대 하고 쓴 친구들이랑 8분이나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을 분석해 다각도의 면밀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 시간이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대 국제형 기출 중에 이제 국제형 기출 조금 쌓여서 한 6세트 정도 있는데 2세트 정도 빼면 시간만 충분히 주면 웬만하면 다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8분이 문제죠. 8분 안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국제형 면접은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어 지문의 올바른 해석에 신경을 써야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지문인 도표도 지문하기 다양하게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어 지문이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영어 좀 대체로 쉽거든요. 오히려 한국어보다. 근데 이제 영어 자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 극복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수업을 준비할 때, 면접 수업을 할 때 초반에는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준비 시간을 활용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면 답은 두 가지식으로 경험한테 육하원칙으로 해결시 말할 때 경험에 분류해서 비교가 되죠. 이렇게 좀 이제 템플릿들이 있죠. 나름대로 매뉴얼들이 당연하면서도 특정 유형 문제 말을 프레임을 제시하셔서 특히 이 비교는 연대 1번과 고대 1번의 거의 고정 문항이다 보니까 많이 강조를 하죠. 세계적으로 말하며 준비 시간에 내용에만 집중해서 도와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대는 나중에 천천히 보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타임 어택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숙련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실제 문제와 후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원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좀 자료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일단 그 국제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능 최저가 제 기억에 2021학년도부터인가 생겼거든요. 제 영어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두 과목 오고 영어 1등급이라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될까 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영어를 애들이 보통 영어 1등급이 그래도 한 12, 3% 정도 나오는데 작년 6%인가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작년에 진짜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추합을 못 붙였죠. 애들이 최저 못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막 정시로 인원이 한 20명 이상 이월되는 국제형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뭐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영어 1등급이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내년에 고2나 고3 같은 경우 이게 영어 2등급으로 완화된다고 지금 일단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요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없습니다. 네, 해외 최저 없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요. 전형배 경쟁률이 일단 나와 있는데 뭐 전체나 논술은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형 지원율이 대략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처음에 이제 그 활동 우수안의 국제형이 생겼던 게 2019학년도인데요. 19학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일반고에서 이거 이런 게 이게 뭐야 이랬던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2021학년도부터 넘어오면 2020년도, 20년도 넘어오면서 일반고들도 꽤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및 정시 선발 결과에 등록률이 나와 있죠. 이제 얼마나 이제 뽑아준 애 중에 등록을 했나 보시면 국제무역 국제형은 등록률이 이렇게 80.8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로 이제 뭐 빠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마 만족도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하스는 송도 4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잘못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등록률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이제 전형을 붙은 친구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계열 구분 지금 이건 뭐냐 이제 요 UI 뭐 이제 요거는 뒤에 펜들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요 하스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부 단위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얘 이제 요것들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다 구분을 좀 해놓은 거죠. 계열 구분했을 때 얘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계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요 언더우드 학부는 이제 국내고 기준 봤을 때 특기자료만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D, 하스, 요걸 아시아가 저희가 에이시안 스터디스 디비전이기 때문에 ASD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스, 융합과학, 공학과 ISE를 이제 여기 하스 안에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고대 학업 우수형과 연대 하스 ASD 면접이 같은 날이냐?
보통 지난해 두 해를 보면 고대하고 문과랑 면접일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하스는 다 오전에 끝나고요. 고대는 오전 오후로 학과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고 만약 둘 다 지원할 생각이면 그렇게 약간 하스를 오전 면접으로 보거나 오후에 면접인 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고 이과는 상관없어요. 이과는 고대가 보통 일요일에 면접이거든요. 수능 다음 주. 그래서 거기는 면접이 겹치지 않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률 해서 이제 계속 이 둘을 약간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UD가 뭐 5대1, 5대1 비슷했었고 이건 이제 22년도, 23년도 통계죠. 그다음에 하스는 조금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일반고들이 좀 더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ISE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알려진 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ISE가 생각보다 일반고 비율이 높습니다. 합격자 비율이 이 둘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좀 쓰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쨌든 연대를 좀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 하루는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이제 IS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학생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이 급증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재정을 통해서 IS 쓰세요 이제 홍보를 해오기도 했고요. 이과 친구들한테 영어만 좀 되면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보편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 보충 상황 보면은 아니, 여기 뭐 51.6, 53점 매년 비슷한 편인데요. 파스 10점이 이거 되게 예고에 당연히 그 20년도에 최종이 못 맞춰서 애들이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요거가 벌써 UD는 뭐 매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정원이 100명 초반이 한 150명까지 그러니까 대기본 한 50번까지 보통 추합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0번대에서 40번대 정도까지는 추합이 돌고요. ISD는 이제 이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로 이제 좀 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IS가 좋아서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더 좋은데 못 붙어서 예. 아니, 여기를 약간 연대가는 막차로 쓰는 친구들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건 반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그럼 어디를 보고 써야 될 거냐, 최추합을 보고 써야 될 거냐, 이 전형은 추합을 보고 써도 되는 전형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추합 효과를 보신다면 하스나 이제 유디는 확실히 추합을 보고 쓰는 전형이고요. 약 한 150% 정도까지. ISE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ISE는 일단 회초합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지 추합을 보고 쓸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교 유형.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좀 제목을 그렇게 뽑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일반고가 22, 23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초 합격 뭐 등록 나와요. 지금 비슷한 대략 한 30% 선이죠. 30, 왔다 갔다 하는데 30% 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절반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이 그 언더우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외고나 국제고라고 보셔야 돼요. 특기자 전형. 그리고 하스랑 AST에서도 제 생각에는 3분의 2 이상이 아마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요게 높은 거고. 근데 그럼 일반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요거는 ISE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평균을 좀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일반고가 3분의 1은 되네는 아닙니다. 예, 1분 3분의 1 되지는 않고요. 오늘 ISE가 상당히 많이 붙기 때문이고, UD에서는 제 생각엔 20% 이내, 그리고 하스에서도 늘었다고 해도 3분의 1 이내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위에 좀 제목이 틀렸는데 일단은 그럼 재수 삼수 비율이 어떠냐? 뭐 N수 배양이니까 일단은 재학생 비율이 한 8화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 정도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파스나 특히 UD 같은 결로는 재수나 삼수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이쪽에서 비율이 차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내신 목표과 평균 등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 편찬 뒤에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편견을 보고 판단하시면 항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로 쓰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A, B, C, D 유형별로 좀 다른 거고요. 그거는 여기 뒤에 한번 자료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다시 보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특기자가 이제 제일 좀 언더우드가 좀 범위가 넓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생기부 외에 다른 활동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사실은 작년이 이제 코로나 3년인 애들이었고, 그 전에가 코로나 2년인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들도 별로 없고 하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뭐가 좀 회복되는 기미로 돌아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제 내신 요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걸 좀, 연장 요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자, 오늘 하스 우리랑 ISE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25에서 0.932 진폭이니까, 이건 지원이고, 그럼 여기 뭐 합격으로 보죠. 어쨌든 2.60에서 0.63 분포다. 그러면 어쨌든 뭐 RA 따졌을 때, 대충 한 3.23까지 써도 되겠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 고교 유형에 따라 다른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A급 유형들, 뭐 무슨 A 레벨이면은 뭐 민사고, 하나고, 뭐 저기 외대부고, 대원회 뭐 이런 데죠. 여기는 어쨌든 3점 후반이나 4점 초반까지도 합격들을 하는 것 같아요. 4점대가 드물긴 한데 이제 뭐 붙었다는 얘기 들으니 제가 직접 본 거. 저는 어쨌든 뭐 3.9나 4.0 몇이나 이런 친구들까지는 많이 봤거든요. 하스 쪽에서. 많이는 아니고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요새는 그냥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서 한 3점 중반 정도 친구들이 많이 쓰죠. 어쨌든 그 정도라고 이제 보기는 그런 건데 이제 완전 그냥 일반고다. 뭐 서울대 한 명, 두 명 갈까 말까 하나. 그런 데는 당연히 이제 1점대 후반까지 들어와야겠죠. 그런 식으로 좀 내신이 달라지는 거고 여기 이제 ISE도 보시면 2.16에서 0.76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진폭이 좀 좁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고 비율이 그만큼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레인지 자체는 작은 건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A급 레벨에서는 4점대 초중반까지도 네, 합격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 진폭을 넓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UD보다는 내신이 일반적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잡히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하스보다는 ISE가 좀 더 이 스펙트럼이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 이제 그 좀 플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뽑거든요. 이제 뭐 요거는 올해 또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안에 이제 세부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채팅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가 좀 학과 편제가 특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구대 애들이 같이 쓰니까 그냥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그 하스 안에 일단 그 뭐 CTM, 그리고 CDM, 뭐 이제 IID 이런 과 세부 전공들이 있어요. 보통 이걸 묶어서 테크노아트 학부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계열이나 아니면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 뭔가 그 디자인 계열 이런 쪽 생기부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을 생각하신다면 뭔가 영어 역량 기본 여기 기본 다 깔고 가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 여기 보여드린 이런 과들에 맞는 역량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융합사회과학부 안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QRM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이제 계량 유형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보통 통계나 이제 경제 쪽이랑 좀 맞아요. 이제 이런 이제 생기부가 되어 있으면 QRM 쪽으로 이제 맞춰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JCA라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리더십이라고 보통 뭐 로스쿨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고대 같은 경우 자전이 이제 행정 플러스 법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TP라고 있어요. 뭐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딱 떨어진 건 없는 보통 이제 행정 쪽 친구들 생기부를 가지고 이쪽을 많이 좀 맞춰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남아 있는 게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SDC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보통은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국제 쪽이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언더우드에서 IS나 아니면 PSIR 쪽으로 만들어진 생기부를 가지고는 이쪽에 맞춰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방향성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입장에서는 자기 생기부가 저런 어떤 계열을 내가 준비를 했을지 저쪽을 맞을 수 있고 이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가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이제 뭐 영어 내신, 영어 세트, 그다음에 영어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은 잡고 가셔야겠죠. 기본으로 깔고 가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ASD는 보통은 이제 뭐 사학부라든가 역사, 아니면 철학
아니면 뭐 중국어나 일본 어문 이쪽이랑 같이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시아학부가 약간 동아시아학부에 가까워요. 이제 서남아나 뭐 저기 뭐 서울대 아문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동아시아 쪽으로 좀 한정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겠다. 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서류 경쟁력을 보시는 요소는 종합 내신. 아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영어 플러스 뭐 JCL이면 뭐 사회탐구에서 뭐 정치학업 이런 식으로 잡히는 그런 과목들, 사탐 과목들, 그다음에 전공 비교과라는 보통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수상 활동들, 학술 역량이 뭐 해당 계열로의 발표나 보고서, 기타 역량은 이제 뭐 이건 이제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의 역량 때문에 좌우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독서는 깔고 가겠죠. 그렇게 5개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질문 나오는 건데 뭐 학업 역량 소위 말해 뭐 내신 플러스 알파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거 자꾸 아직도 그런 말씀들 하시던데 뭐 뭐 뭐 예를 들면 외고에서 외국 전공은 안 들어간다 아니 뭐 수학은 빠진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아무 근거 없습니다. 대학 측에서 발표놓은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다 이제 정성 평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평가 저기 그 고려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약간 중간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다 전과목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슨 과목이 몇 퍼센트 들어간다, 빠진다로 되어 있는 거는 추천형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요소는 이제 이렇게 보통 작년까지는 연대가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뭐 좀 바뀌기는 하죠. 약간 세 가지로 통일된 요소는 있는데 뭐 아직도 이거랑 혼용되고 있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발표 보고서 필요 없지 않아요. 자꾸 하시는데 여기 탐구활동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공 적합성 뭐 이제 뭐 계열 적합성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건 제가 다른 설명회에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네, 블라인드 평가 뭐 말씀하시는데 요건 성대 거긴 해요. 근데 뭐또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느 고등학교인지 혹은 까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의 고등학교인지는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 이게 지난 3년 동안의 블라인드 평가 결과로 밝혀졌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걸로 학교의 레벨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일 고등학교를 모아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A고 쳤을 때 뭐 7, 80명 이상 나온다. 그럼 뭐 뻔하죠. 손에 꼽죠. 그런 학교들. 그런 식으로 일단 학교의 구분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그게 인지가 되는데 일부러 무시할 리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러면 뭐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전사고가 아니면 뭐 완전 특목고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랬고 예, 지난 3년간의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져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각자 궁금하신 게 다를 것 같아서 채팅창이나 DM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지금 하신 설명에는 요겁니다. 전형별 스펙과 면접. 지금 뭐 요일은 바뀌었네요. 일단 설명드렸고요. 아마 제가 이번 토요일은 여기 이제 거기 콜라보로 하면 약간 그 진로 진학 세미나라고 해서 요걸 이제 아마 제가 이번 주말은 이화여대 국제학부 졸업생 친구와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멘토링을 많이 말씀드렸고 네, 성행님 메뉴큐레 혹시 아직 밴드 가입 안 하시고 문자 통해 들어오셨으면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네, PPT를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자체는 뭐 한두 달 후에 보실 수 있는데 저랑 인터랙션이 가능한 건 따로 뭐 상담 날짜 잡지 않으시면 이 시간뿐이니까 지금 가감 없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상담 신청이나 뭐 그런 거는 여기 네,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면접 날짜는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는 그렇죠. 독서 항목이 이제 빠지죠. 독서 항목이 빠지고 아, 예. 근데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서 7분위 독서활동 사항이잖아요. 저자랑 책 이름만 들어가는 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책을 읽었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게 뭐 정말 읽고 뭐 했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책을 기반으로 창체나 세특 쪽에서 뭐 발표를 했나 보고서를 했나 뭐 독후감수나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베이스로 한 활동들이 세특이든 창체든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학교에서 책 이름을 자꾸 세특에 안 써주시려고 해요. 근데 써도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세특에 정 안 써주신다고 하면 창체 쪽에라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여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좀 기록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상향이다. 어쨌든 이 우상향의 의미가 있는 건 총점이 같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8이다. 근데 하나는 우상향이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 하향이다. 그러면 이제 뭐 우상향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우상향만 갖고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1점대 후반이라 말씀드린 건, 학교 과가 안 나와 있구나. 이제 뭐 학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고에서도 보통 2점 초반까지는 1단계 통과하는 친구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신만 갖고 판단하실 건 아니고, 생기부와 좀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생이 하스는 불리한가요? 사실 불리할 건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하스 쪽 딘으로 오신 분이 뭐 전기공학 쪽 엔지니어링 쪽 분이시래요. 그래서 불리할 건 없는데 그냥 이제 제 개인적 경험으로 작년에 2명이 제가 케어했던 친구 중에는 이과인데 하스로 썼는데 1단계가 둘 다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둘 다 1단계는 될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의 절대적인 경쟁력보다 상대적인 경쟁력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나보다 좋은 애들이 있으면 내가 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과생이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ISD로 쓰시는 게 합격 가능성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면접 준비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어, 이상적인 시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3학년 1학기 끝나고, 그러니까 3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원서 접수 후, 그러니까 이제 9월 중순이겠죠. 그때 시작하는 경우가 한 4분의 1.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쪽 좀 빠르 이런 경우가 4분의 1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연대 국제형만 하나만 준비할 거면 뭐 여름방학 이후에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게 혹시 이제 뭐 서울대라든가 고대라든가 고대는 고대하고 면접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고대 개적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실 거면 저는 늦어도 3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가능하면 3학년 겨울방학에 조금 워밍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역량 타고난 영역이 뛰어난다는 분 얘기는 다르겠죠. 하루 국제, 추천 국제, 중복 지원. 이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추천 국제 중복 지원은 사실은 별 의미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형 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지방 친구들이거나 그 정도 숫자가 나와야 돼서, 그래서 사실은 뭐, 위에과 가는 친구들 아니면 사실 생기부는 대체로 부실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 국제형에서 생기부 경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올 거라고 보고, 면접 부담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추천애들이 면접을 대체로 못하기 때문에 내년 추천할 면접도 없어지는 이건 별 문제는 아니고 화로 국제가 합쳐지는 거는 유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화로가 합쳐지기 때문에 어쨌든 컷은 당겨질 것이다. 컷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1단계 합격 자체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0.5가 늘잖아요. 배수가. 그래서 1단계 합격자 수는 비슷할 텐데 전반적으로 하면 합격자의 어떤 컷 자꾸 컷하면 자꾸 숫자만 따지는데 숫자와 활동을 포함한 것들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상 기록 미반영인데요. 이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입시 친화적인 한 150개에서 200개 학교들은 다 생기부에 지금 흔적을 남겨오셨기 때문에 얘가 수상을 한 아이인지 아니면 대회에는 나왔는데 수상을 못한 아이인지 아마 그 친구들은 분명히 차별화되는 생기부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수상 기록 자체는 그 항목 자체는 미반영입니다. 하지만 생기부 통해서 구별 가능합니다. 어, 지방인 경우는 주말 토요일에 몰아서 진행하는 거라는 건 면접을 말씀하시는 거죠? 면접은
현재 아마 제가 이제 그 여름부터 시작하는 오픈반은 아마 주말에 수업이 잡힐 거고요. 현장 강의는 1대1 같은 경우는 뭐 현장 주말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일에 줌으로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연대 면접은 온라인 녹화 방식이다 보니까 줌으로 익숙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줌으로도 많이 합니다. 아, 송도에 얼마나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 송도 4년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코스 설명을 제가 아마 한 2주 전에 그 재학생이랑 또 했죠. 근데 그때도 얘기하지만 전공 과목만 송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공 과목이라는 게 총 뭐 130학점 졸업해야 되면 40 정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은 당연히 다 알 쓰니까 가 있는 거고 2, 3, 4학년 때 애들이 뭐 한 학기에 다 몰거나 1년에 몰거나 아니면 뭐 월수나 화목만 송도를 가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송도에 4년 동안 유폐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그 막 그 악성 그 루머들이 도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1학년 때 다 누구나 다 송도에 있는 거고 뭐 영문과고 뭐 어디 뭐 의과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는 전공 수업 열리는 날만 송도 캠퍼스 가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이게 뭐죠? 제가 이걸 띄엄 주셔가지고 근데 졸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 처음에 주신 분, 그럼 이제 지금 생기부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 뭐 안 될 것 같아서 안 쓰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아예 그냥 제껴 놓으신 건지 특히 일반 같은 경우는 좀 정보가 부족하신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이제 올해 이제 이미 어차피 완성이 돼 있는 거니까 싫든 좋든 그거 갖고 이제 얼마나 경쟁률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반수할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쓰죠. 저희가 수능은 볼 거고 최저 부담은 상대히 낮고 하니까 한번 넣어보자. 그런 식의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공호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공호가 안 들어가는 학종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고라고 밝히셨어요. 외고니까 전공호 8단이잖아요. 8단위짜리 내신을 빼고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경영학과를 당연히 전공을 챙기셔야죠. 왜냐면 이게 전체 내신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꾸들 심지어 뭐 전공과 반만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 정말 근거 없는 그 전공과 안 들어가면 누가 8단위짜리 공부하고 있나요? 실수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종합 내신은 전체 단위수로 나눠서 내잖아요. 그게 되는 거고 전공 교과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경영학과면 뭐 오늘 경영학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경영학과면 이제 당연히 전공을 또 보진 않겠죠. 여기서 이제 그럼 뭐 수학 과목을 보겠죠. 그다음에 뭐 경제가 선택 경제 과목 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종합 내신은 당연히 전 과목을 보죠. 이 루머가 아직도 도네요. 경기권 서울대 10명 내에 보내는 외고의 경우 파스 몇 점대까지 지원하나요? 보통 10명 보내는 학교면 3점 초반, 초중반 정도로 보죠. C그룹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그 밖에서 붙는 애도 나올 수는 있지만 대략 3점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3.5 넘어가면 거의 안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원이 아니고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B그룹이죠. B그룹에서 이제 3점 중반 정도까지 쓰니까요. 뭐 3.456 정도니까 3.4니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활동이 받쳐준다면. 리트 기자 전형은 선과 문제. 일단 토플 점수는 벌써 한 5년 전, 4년 전부터 토플이랑 AP는 안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에서는. 그리고 이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이 원래는 이제 자소서가 다 있었어요. 아니, 자소서가 있어서 자소서에 이제 그런 외부 활동들을 녹여서 쓰는 거였는데 그 뭐 성적표 이런 걸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이대처럼 이제 이대 그 국제학이나 어학처럼 뭔가 그런 다른 별도 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연대 각종 국제학에 보면 이제 해외고 출신들한테 약간 그 생기부 대체 서류처럼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계속 뒤져봤는데 아직 그 전형 요강이랑 그런 아직 부속 서류가 안 나와서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뭐 쓸 수 있는 건 할 텐데 토플은 안 봤습니다. 토플은 안 봤고요. 토플 AP는 안 보고요. 보통 애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 아까 특기자 애들이 좀 있었죠. 오늘 이제 언더우드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많이 안 가지고 가는데 케이스는 어 네,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요거 이제 약간 고대 특점이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요즘 뭐 Y문, K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긴 했는데 네, 뭐 IET, 뭐 영어 경시, 뭐 영어 글쓰기 이런 대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치동 어학원에서는 애들을 일부러 모아서 여름 나가기도 하는데 아니면 최근에 많이 없는데 이제 뭐 예전에 민사고 애들 뭐 무트나 뭐 디베이트 뛰던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 활동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쪽에서 라스트를 누르고 있는 아 A급 자사고구나. A급 자사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케이스는 다 D나 E 고등학교의 좀 레벨이었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참고 말씀드리면 음, 일단 UD의 그 LSBT는 제가 지원자도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만나고요. 붙는 애들은 한 2년에 한 명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정원이 너무 작아요. 10명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뭔가 메인을 잡고 가시는 거는 썩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통계 과학기술 쪽 맞춰져 있으면 뭐 그냥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A급 자사고는 얘기는 다르죠. 생기부급이 다르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저게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 뭐 통계 쪽으로 메인으로 가실 건지 서울대는 자연계인데 또 고대는 통계가 문과잖아요. 근데 그런 면접이 괜찮은지 그런 것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보이니까. 근데 저는 만약 A급 자사고라면 그냥 생기부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LSBT는 별로 보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유디어스 전형은 제자로 변경된 편입니다. 서울대와 고대가 제자 서울대가 좀 낫죠. 근데 아까 이건 통계가 있었으니까 네, 이거죠. 이 정도 있습니다. 한 10% 안팎이겠죠? 네, 이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재수생 합격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재수는 어쨌든 다 보통 올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는 아무래도 합격 비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고대가 낮은가요? 네. 그럼 고대하고는 꽤 붙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대는 좀 낮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는 특징이 작년 썼던 애들 올해 또 쓸 거야. 작년에 안 썼는데 올해 쓰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도 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죠.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좀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아, 이게 이제 이 전형만 말씀하시는 거면,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이제 아마 활동 우수랑 국제형이랑 뭐 같이 준비하는 경우도 좀 있을 텐데, 요 전형만 말씀하시면 제가 1대1로 수업을 하면은 7번이나 8번 수업을 해요. 100분 기준으로. 그러면 면접 때문에 보통 그냥 평균적인 친구들이 면접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뭐 서울대 면접도 봐야 되고 여기 이제 외고 친구니까 원과니까 뭐 고대 면접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실수는 그만큼 이제 비례해서 늘어나죠. 이제 1대1 수업을 하면 그렇게 되고 오픈반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하는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3시간씩 8번,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하고 뭐 한 4번에서 6번, 그다음에 이제 각 전형별 파이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오픈반은 뭐 다른 학원이라 이런 것도 많으시니까 1대1로 이제 어쨌든 하는 걸로만 잡으면 요건 한 8번 정도 100분 기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건 1단계 전에 한 4번에서 5번, 1차 발표 나고 한 2번에서 3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뭐 차라리 겨울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신해야죠. 내신하고 여름방학부터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끝나면 재학생들은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많아요. 내신에 그만큼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제 연락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에, 아이고, 마지막 2학기 내신이요. 2학기 내신은, 재수를 생각했을 때 챙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약간 애들 표현을 빈집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재수를 염두에 두기보다 일단은 2학기에는, 수능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는 게 맞긴 하겠죠. 네, 오늘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토요일에 국제학부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